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티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한창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결과가 대통령이 제가를 했고요. 그 핵심에 있는 인물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 지금 차기 대선 인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일단 추천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지금 윤석열 총장 간의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결론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정직 2개월이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내년 7월 24일인가요? 7월 25일인가요? 이렇게 아무튼 7월인데 지금부터 이 2달 동안 정직, 내년 2월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행정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인 판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법원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 본다 그러면 많이들 예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정직이라 그러면 일단은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징계위에서 보기에는 이게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일단 죄가 있다. 5가지의 그게 있었죠.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냈지만 일단 인정된 부분은 5가지인데 그걸 언급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를 그들이 징계위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정직이 나왔겠죠. 일단 2개월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좁아질 겁니다. 좁아질 거고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총장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현 산메탈이라고 하는 종목,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왜 어떤 쪽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윤석열 총장 관련주 하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서현 탄메탈 지금 급등이 조금 나왔다가 보시면요. 일봉이죠. 8월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요. 10월 말 무렵에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1위가 됐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이 추윤의 어쩌면 대립이 확실하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이 1위가 됐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 들어서 아주 극에 달했죠. 그들의 싸움이 극에 달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8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8월 6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저가 대비해서 2,000원대가 11,7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약 5배 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고 오늘 장이 열었을 때는 4.57%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분명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57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65%, 전에 거래 65.91%, 그리고 전에 동시간 대비해서 33.42%가 적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오히려 올랐다는 점. 네. 이거는 무엇 뜻하는가? 일단은 나중에 결론을 도출해 드리겠고요. 덕성을 볼게요. 덕선도 지금 4%대 하락이 나왔어요. 덕성도 4%대 하락이 나왔고,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요. 10월 말 이 정도부터 급등이 또 나오죠.
이 종목도 8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이 종목이 8월 달에 4,000원대였는데 지금은 11월 12일 날 11,600원을 찍죠. 네, 이 종목도 같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서현이와는 약간 후발주자로 움직였어요. 근데 얘도 8월 달에 약간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는 12월 달에 후발주자로 조금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서현이와도 오늘 5%대, 그리고 시간에서는 올랐습니다. 덕성도 시간에서 올랐고요.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후발주자로 올랐어요. 후발주자로. 얘도 사회이사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베이스 전자도 올라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이사,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동문들, 대부분의 인물주들이 그렇죠. 서울대 법대 동문들. 네, 이렇게. 그렇고, 루멘스라는 회사도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하죠. 1년 후배라고 합니다. 황정근 이상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루멘스는 CS 테마, 마이크로 LED 테마, 미니 LED 테마,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얘는 조금은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돼서 또 후발주자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해 드리고, 누가 뭐래도 서현 탑메탈이 대장주예요. 서현 탑메탈이 대장주고, 서현 탑메탈도 시간에서 올랐죠. 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윤석열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 사회이사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무슨 고등학교더라, 하여튼 그 고등학교의 동문들,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선 인물주들은 그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맥으로 연결 지어지나, 그게 대부분 같은 대학 동문, 특히나 1, 2년 후배 아니면 동기,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동기 아니면 1, 2년 후배, 선후배, 이런 쪽으로 가요. 네, 대부분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아냐 모르냐,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건 관련이 없어요. 물론 더욱더 알고 이런다면 좀 더 부각이 되겠죠. 하지만 일단 누가 뭐래도 서현 탑메탈이 대장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서현 이화가 두 번째, 그리고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거, 덕성은 약간 차트가 깨지긴 했지만 크게 무너진다던가 이런 흐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은 루멘스 빼고요. 루멘스 빼고 이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한다는 종목들의 흐름은 뭐냐면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예상했던 거는 사실 6개월의 정직 아니면 그 해임이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게. 근데 2개월 정직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다. 하지만 유죄로 본다. 징계위에서는. 징계를 해줄 만한 걸로 본다. 그건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다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 만약 6개월이 떨어지는가 이러면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다들 보신 거죠, 사실은. 시장에서. 그래서 이 종목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종목 들어온 거잖아요. 대선 지지율 1위이기도 하고, 지금 3위 안에 들죠. 모든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3위 안에 들죠. 대선 주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분이 그 총장이신 분이 어쩌면 임명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를 열어서 정직을 때렸다. 그거를 대통령이 제거했다. 그러면 이미부터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이 잘못 임명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건데 결국에는 정직을 하고 그 대통령이 했어요.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죽지 않았다는 거고, 이분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진짜 대선 주자로 뛰어들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공직에 있을 때보다. 네, 공직에 있을 때보다. 물론 더 그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거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끝났잖아요, 이미. 물론 법정에서 다툴 만한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큰 파장은 일단은 종결이 됐으니까 언론에 나오고 들어가고는 좀 덜할지 몰라도 일단 이분이 사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앞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다투어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정치에 입문을 한다, 그리고 대선 주자 나온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조용히 초에 묻혀서 살 거다. 그래요. 뭐 좋은 일, 그냥 뭐 인권 변호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그냥 사실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양분된 의견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우리가 그걸 보세요. 물론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안철수 신드롬이 나올 때나, 그리고 누구죠? 반기문 총장님, 물론 이 비교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걸 좀 보고, 그리고 유승민, 제가 볼 때 유승민이 가장 가깝겠네요. 유승민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할 때, 그때랑 가장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이었고 이분은 공직자였고, 그 차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는 사업가였죠. 네, 사업가, 정치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은 그분도 정치인이 아니셨죠. 그냥 공직자 스타일이셨죠. 네. 살아온 길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일단 정치인이셨던 분이 대권 주자로 갑자기 올라서는 거는 그 정부와 각을 지는 방법. 네, 지금 현재처럼 각을 지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각을 지는 게 유승민 전 대표 때는 같은 그 박근혜 정부였었죠. 그때 이제 각을 확실하게 진 거고, 그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당이 이제 빠져나와 새로운 당을 창당을 했죠.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가 점점점 대선 주자로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업가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뭔가 기대감, 그걸로 말들이 처음에 많았죠. 이분이 계속 처음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네, 대선 주자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대권 후보로 올라가게 된 거고, 반기문 총장님도 같은 경우죠. 물론 이분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의 흐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막 나오다가, 이분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언론에 막 이렇게 막 나오다가 결국에는 선언을 하셨는데, 너무 선언을 하자마자 정치인들한테 막 때려맞았죠. 네, 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되게 힘든 건데, 하지만 이게 또 새로운 정치, 그리고 우리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죠. 하지만 다들 원하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뭐 지금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실 분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윤석열 총장님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면, 야당에서, 지금 현 야당에서
걸출한 대선 인물이 없잖아요. 사실 여당보다는. 여당은 이낙연, 이재명 이 분이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이 튼튼하게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누가 있죠? 야당은 누가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선언을 했죠. 이번 차기 대선에 나온다고. 근데 뭐 뉴스 그렇게 많이 안 터졌잖아요. 네. 뉴스 많이 안 터졌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사퇴를 한 뒤에 사퇴를 하는 그 시점부터 막 여론이 막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흐름도 그걸 반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오늘 정직을 때려맞고 2개월을 때려맞고 대통령이 재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는 저녁에 했으니까요. 높다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윤석열이 대권에 나갈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희박해졌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가는데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쪽으로 기대가 갔다 그러면 오늘 하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특히나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5배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하한가 안 갔죠. 그리고 덕성도 하한가 안 갔죠. 모베이스 정강도 하한가 안 갔어요. 서현이야도 하한가 안 갔어요. 다 4, 5%씩만 빠지고 시간에서 다 올랐어요. 10원, 20원, 5원 뭐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네, 이걸 뭘 반증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들 종목들은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해서 대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라는 점, 그 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더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그 징계위에서 깔아준 거야. 깔아줬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퇴할 명분을 줬잖아요. 네, 사퇴할 명분을 줬죠. 어느 사람이 정직을 당했는데,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억울할 가능성도 있고, 감정적으로 보자면. 물론 인정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정직을 때려 맞았으면 그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저는 안 다닐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물론 법적인 그거는 뭐 차차에 두고, 네, 그건 차차에 두고 그냥 감정적인 거나 뭐 그런 결과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대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조심할 거는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행동 그리고 언행 이런 거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아니면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분이 대권에 대해서 많이들 물을 거예요. 많이들 물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 종목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도 정치를 하겠냐고 물었을 때 그냥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작년 국감회 때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신경의 변화죠. 네, 신경의 변화예요. 그리고 대선 지지율. 네, 이거는 팩트죠. 네, 팩트예요. 특히나 야당 쪽에서는, 범야당권에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야당, 정의당 빼고 그 범야당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어떤 후보가 되어야 될지,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지,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여지껏
여지껏 대선에선 다 그래왔어요. 네, 다 그래왔어요. 제가 경험했던 대선들. 제가 성인이 되고 주식을 했을 때부터의 대선 흐름은 다 그래왔습니다. 단지 이런 큰 새로운 인물, 갑자기 떠오르는 새로운 인물, 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해서 대권에 도전한다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 이렇게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여론이나 여론조사에 의해서 갑자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면 더욱더 변동성이 커집니다. 커지고 언행과 언행이 같은 말이죠. 네, 언행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량이 심해집니다. 네,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각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은 영업이익과 매출, 이게 잘 나오는 회사, 흑자인 회사, 개별로 보셔야 됩니다.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 그런 종목들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장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바뀝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베이스전자 후발주자로 떴고요. 서현이하도 후발주자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서현 탑메탈이 시작은 대장주로 먼저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모베이스전자, 서현이화. 그리고 이분이 사퇴를 하게 되면 막 찾아낼 겁니다. 이 관련해서 막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네, 막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검색만 하면 막 수십 종목이 막 나올 겁니다. 거기서 어떤 종목을 고르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 오른 종목들을 하시게 되겠죠.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안 오른 종목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어떻게 고르냐. 일단은 정신적인 멘탈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개별로 되어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직 우리는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22년 3월 8일이죠. 3월 9일이에요. 네.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흐름과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리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의 인물주들의 흐름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언제 정도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가. 네, 그 정도.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선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고점을 찍습니다.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찍고요. 그러니까 큰 욕심은 너무 늦게 잡았다 싶으신 분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응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내년으로 가면 얼마 안 남았죠. 대선 시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공약에 관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 다들 아시죠? 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쪽에 자금이 쏠리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정도로 매듭을 짓겠고요. 지금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 오히려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언행과, 그리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제표, 그리고 멘탈,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의 인물주 치면 나와요. 쉽게 나오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종목을 들어가시든 간에 항상 이렇게 조사를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좋은 거 들어가시고, 멘탈, 내가 아무리 막 흔들어 제껴도 난 견딜 수 있는 멘탈, 그리고 뉴스 많이 보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윤석열 테마주들은
아직은 무너질 만한 그런 기미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악재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은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그냥 쓱 한번 봤고요. 뭐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개개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나중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는 시기던가 아니면 선언, 대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선언 그 정도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윤석열 테마 갖고 계신 분들 조금 힘드셨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힘내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기회를 줄 겁니다. 기회를 줄 거고 나오시더라도 그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새해에는.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